안녕하세요. 대림성모병원 김성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항암을 하는 환우분들께 정말 중요한 정보죠. 탈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실 분은 이브케어의 임선영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브케어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는 임선영 이사입니다. 네, 오늘은 주로 탈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저는 탈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또 임선영 이사님이 많은 도움을 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임선영 이사님이 오늘 5가지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오셨어요. 환우분들께서 많이 질문하는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이 5개의 질문을 어떻게 뽑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저희가 림프 부종 환자를 많이 만나면서 항암을 같이 경험하는 분들도 많이 배웠는데요. 거의 10년 동안 동일한 비슷한 질문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듣게 네. 되는 질문들 5가지를 뽑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먼저 함께 할까요? 항암 1차를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탈모가 진행되지 않아요. 네. 혹시 저도 비켜갈 비켜갈 수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이 질문은 마치 제가 마취하는데 하나 둘 셋 넷 세면서 저는 절대 안 잘 거야 라고 하면서 쓰러졌던 그 기억과 비슷한데요. 정말 탈모를 일으키는 항암제를 받으면서 탈모가 안 되신 분들도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또 탈모를 예고하는 항암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닌 분들도 보셨나요? 없죠. 예. 탈모를 일으키는 항암제들은 결국 누구도 비껴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모두가 탈모를 오는데, 그러면 탈모는 일주일째 괜찮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보통 언제 시작해서 언제 완전히 머리가 다 빠지게 되나요? 보통은 1주차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오심, 무력감, 네. 구강에 좀 따끔거림 정도이라면 모발에 대해서는 전혀 기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비켜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를 기대. 하시게 되는 네. 거죠. 근데 거짓말처럼 2주가 지나고 단 하루, 그 다음날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한꺼번에 다 빠지는 것이 아니고 군데군데 빠지기 네, 시작하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죠? 보통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실 거고, 아니면 하루아침에 다 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흉한 모습이 될 것 같은데 환우분들이 느끼는 심정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발생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기대를 이미 하셨기 때문에 네. 좀 충격을 받으시죠. 네. 그리고 너무 소중한 머리카락 다 빠질 때까지 좀 내버려 두어야 되겠다라는 분들도 종종 계셨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아예 다 빠지기 전에 머리를 삭발하시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 사실 제가 10년 훨씬 더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때부터 외국은 어떤 지침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미국의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일단 바람직한 지침은 항암 계획이 잡혀 있다면 항암 1차에 들어가기 전에 그 탈모 외에 부작용이 먼저 무력감이나 피로,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상태에서 본인한테 어울리거나 본인한테 적합한 가발을 고르는데 네.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항암 시작하기 하루 전, 아니 며칠 전에 본인한테 가장 적합한 제품을 골라두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네요. 만사가 귀찮아지고 네. 정말 몸이 너무 힘든 상태에서 나한테 꼭 맞는 제품을 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갑자기 탈모가 진행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멘붕에 빠지는 거죠. 네. 그럼 뭘 하지? 그럴 때 보통 만사가 귀찮을 때에는 흔히 하는 선택이 가장 비싼 거, 아니면 가장 싼 거, 아니면 유명한 거, 유명. 이렇게 고르시거든요. 네네. 그럴 때는 대부분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탈모가 일어나기 전에 항암을 하기 전에 뭔가를 준비한다면 그러면 뭐를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나 항암한다 아니면 주변에 항암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예외 없이 그럼 가발 필요하겠네? 그렇죠. 라는 네네네. 말씀을 하세요. 네네. 그러면은 가발 필요한 거는 누구도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러면 이런 분이 계세요. 나는 원래 이 사장님도 스타일리시하게 쇼컷인데요. 나 원래 쇼컷이 잘 어울리고 뭐 삭발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럼 나한테 가발 꼭 필요해? 이렇게 그렇죠. 질문하는 그게 두 번째 분도 질문이네요. 네, 계세요.
그래서 모자나 가발을 쓴다는데 나는 이렇게 짧은 숏컷인데 나도 네. 필요하냐 네.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머리카락의 역할 자체를 외적인 요소로만 국한 짓는 경우에는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쇼컷, 뭐 스타일리시하게 삭발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있죠. 수 있는데요. 네, 그 머리카락의 중요한 기능 다른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머리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군요. 머리카락의 기능은 네. 뭘까요? 혹시- 뭐 보호 기능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정답입니다. 부딪혔을 때. 정답입니다. 혹시 복습 예습을 네네. 하셨나요? 아니요. 그럼 원장님 혹시 길을 걷다가 예기치 못하게 어디에 부딪히거나 무엇에 그럴 수 있죠. 떨어져서 뭐 맞아보신 적 그럼요, 있으실까요? 그럼요. 예. 저는 최근에 있었는데요. 머리에 아주 심하게 쇠파이프를 맞은 적이 있는데 제가 쇠파이프를요? 네,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니까 혹이 났고 그렇죠. 또 이렇게 튀어오르죠. 네, 피가 좀 묻어날 정도였는데요. 아, 그때 이제 저는 사실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네. 즉각적으로 생각드는 게 얼굴이 아니길 다행이다. 그렇죠. 네, 얼굴에 네. 맞았으면은 굉장히 찢어졌겠죠. 찢어져서 큰 네. 사고가 났을 텐데요. 모발이 있었기 때문에 음. 상처를 적당한 혹과 뭐 스크래치 정도로 끝날 수 그러네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피 보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두피를 잘 관리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중요하겠다. 있겠습니다. 네. 그럼 또 또 다른 한 기능은 또 가지? 뭘까요? 두피 보호 기능 말고는 저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근데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면 맞아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시거나 또는 동참을 하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NGO 단체에서 아프리카의 그 영아나 신생아들을 위해서 털모자 떠서 보내기 그렇죠. 캠페인을 네. 한참 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그거를 보고 아프리카에 왜 털모자가 더운데. 너무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캠페인의 취지를 잘 읽어보니까 아프리카는 일교차가 크답니다. 그래서 밤에 기온이 뚝 떨어져서 그 추위에 취약한 영아들이나 신생아들이 사망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쉽게 해요. 보온 기능을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하나 덜 입은 듯한 추위를 느끼시는 게 바로 체온 유지 기능이 그러네요. 있습니다. 여름에 머리가 길면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것이 온도가 올라가는 네, 체온이 맞습니다. 올라가는 이유네요. 거의 네. 목도리 하나 두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대요. 항암하시는 분들이 또 추위를 잘 느끼시는 편이잖아요, 원장님.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도 낮에는 다른 거를 하신다 하더라도 주무시는 중에는 두피를 보호하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네. 항암 비니나 두건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새로운 이론인데요. 저는 보호 기능 이외에는 뭐 특별한 기능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도 있고 밤에 또 체온이 떨어지는 그런 시기에 비니나 혹은 두피를 보호할 수 있는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네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또 저희 환우분들도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일 텐데 다 우리는 그냥 뭐 디자인, 머리에 뭐 헤어스타일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이런 뭐 보호나 혹은 체온 유지를 위한 부분은 아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탈모가 결국 민머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머리가 없는 두피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나요? 가만히 놔둬도 사실 뭐 얼굴에 로션 바르듯이 두피에 로션을 바르게 되나요? 뭐 준비할 게 있나요? 준비할 게 간단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마음의 준비겠죠. 기대를 버리시고 나는 탈모를 반드시 경험할 것이니 네. 현명하게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를 생각을 네네네.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쉐이빙, 삭발입니다. 사실 그거를 하시기가 일생의 여자 환우인 경우에는 경험해 보신 적이 없기 그렇죠.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네, 조금 더 있다가 음. 듬성듬성 빠지는 것이 조금 보기 안 좋더라도 난 끝까지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릴 거야 라고 하시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듬성듬성 빠지는 그 기간 중에 두피의 따가움과 가려움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쉐이빙이
뭐 깔끔하게 마음을 정해라 이런 뜻보다는 네. 삭발만 하면 아예 없어지거나 현저하게 완화될 수 있는 두피 트러블을 그냥 갖고 가실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삭발만으로도 트러블이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인가요? 트러블보다는 아이 같은 경우에 이빨이 날 때 가렵고 그렇죠. 막 이런 느낌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빠지게 되는 부분에 가렵고 따갑고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밀어주시면 쭈에 항암이 종료된 다음에 건강한 모발이 나는 데도 좀 도움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두피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사실. 그거 나을 때 이거 제 원래 모양대로 나나요? 네. 아니면 너무 가늘어지지 않나요? 아니면 네. 숱이 적어지지 않나요? 네. 이런 걱정 많이 하시는데 네. 미리 밀어주는 게 오히려 더 두피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네. 그런 뜻이네요. 왜냐하면 두피가 이제 듬성듬성 빠지면 두피 이제 관리하는 부분이 듬성듬성 될 거잖아요. 그렇죠. 두피 건강 관리가 나중에 건강한 모발이 고르게 나는데 영향을 미치는데 먼저 빠진 부위와 나중에 빠진 부위가 모발이 좀 다르게 나는 것 같아. 숱이 좀 다른 것 같아라는 의견을 많이 주시는 것 네.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미국에서도 가이드라인이 그런 것처럼 삭발을 먼저 하시는 하고.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편하게 두피에 뭐 제품을 바를 수도 있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가 보네요. 네, 보통은 모발이 없는 경우에는 샴푸가 왜 필요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세수할 때 비누로 닦으면 네, 될 것 같이 같은데. 이렇게. 네. 근데 사실 샴푸는 모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두피 청결을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모발이 없다 하더라도 샴푸를 사용하시는 게 두피네. 맞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각질이 계속 생깁니다. 나중에 건강한 모발이 생기려면은 모낭 관리가 좀 필요한데 각질이나 뭐 유분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모낭이 막히면 나중에 그렇죠. 좀 영향을 미칠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청결 유지를 위해서 순한 샴푸가 필요하겠고요. 그럼 순한 샴푸가 뭔가요? 라는 질문을 또 많이 그렇죠. 하세요. 항암을 위한 샴푸가 따로 개발되어 있나요? 네, 저희도 일단 개발을 하고 있고 네. 그런 거 찾기가 어려워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베이비 샴푸를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샴푸라는 거는 액상으로 되어 있어서 비벼서 거품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마찰로 인해서 두피에 또 자극이 갈 수 있습니다. 음. 예, 그래서 항암 전용 샴푸는 펌핑을 냈을 때 거품으로 나옵니다. 우리 네. 손 할 때도 거품 나오는 네, 것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에 마찰이 없으니까 네. 거품이 안 나니까 이걸 네. 하다 보면 네. 두피에 자극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거품으로 아예 제형이 만들어져 있는 제품을 활용하시는 게 두피 손상이 훨씬 더 덜할 수 있고요. 물론 항암 환자분들을 위해서 만든 제품들이 화학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하거나 아예 넣지 않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저것 알아보기 어렵다라고 하면 깔끔하게 항암 전용 샴푸를 항암 전용 구매하시는 샴푸.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야,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두피에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샴푸를 이용하는데 그거를 머리에 대고 거품 내려고 막 문지르는 행위 자체는 두피에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중요한 부분을 언급해 주셨어요. 지금 보다 보면 풀캡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건 뭔가요? 사실 원장님이 더 잘 아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이제 탈모라는 거를 다들 예방을 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무엇보다도. 그렇죠. 근데 제가 전에 영상을 보니까 탈모는 예방할 방법이 없다. 오심이나 이런 것들은 완화시킬 수 있는 제재들이 많이 나오지만 탈모는 방법이 없다라는 게 뭐 전 세계 동일한 내용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피의 이 탈모를 조금 더 덜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피의 온도를 낮춰주는 저온요법을 머리에 통해서 쓰는 거. 그게 임상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없고 약간의 지연이고 어차피 결론적으로 빠질 그렇죠. 거라면 탈모를 안 네.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현명하게 대비를 하고 그렇죠.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아까 밑에 써 있는 거 보면 항암 탈모도 준비할 게 있나요라는 질문에 수면 비니, 네. 가발, 샴푸 그 중에 네. 또 ER 솔루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건 뭔가요? 항암을 하시면서 이제 두피를 포함한 피부에서 발진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죠. 일어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한 대학병원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환자분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제가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는데 두피가 너무 따가운데 따가워서. 손을 대지를 못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처방받으신 게 이제 연고인데 연고를 집에 가서 발랐더니 눕지도 못하겠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네.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빠른 어떤 진정이 필요한데 사실 일단 손에 무엇을 짜서 바른다라는 건 또 다른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피 진정을 위해서 알코올이 들어가 있지 않는 어떤 솔루션 제제를 쓰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제품의 특징은 화학약품이 일단 안 들어가 그렇죠. 있고요. 그다음에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것이 대부분 99%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알코올을 넣었을 때는 순간 기화력 때문에 화한 화한 느낌. 느낌이 네. 그래서 그게 좋아서 하시는데 사실은 그것이 더 건조함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알코올이 없으면서 두피의 자극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제를 더운 날에는 냉장고에 뒀다가 칙칙 뿌리고 기억하셔야 될 거는 알코올이 알코올이 없어야 없어야 됩니다. 된다. 네. 2차로 또 자극을 줄 수 있다. 그런 네, 말씀입니다. 맞습니다.